블랙핑크는 리얼리티나 예능에서 잘 보이지 않던 그룹인 만큼 이번에 넷플릭스 다큐가 굉장히 새로웠을 것 같은데요. 어떤 느낌이었는지 또 어려운 점은 없었는지 대답해 주시죠. 자, 리사 씨가 좀 대답을 해주시겠어요? 네, 그 리얼리티 컨텐츠 촬영 같은 거는 많이 했긴 했는데 이 다큐는 처음이긴 한데 어려운 점은 없었던 것 같아요. 저희는 다 재밌게 즐겁게 했던 것 같고 그리고 내일 곧 나온다고 하니까 너무 긴장이 되고 다들 좋아해 줬으면 좋겠어요. 네. 그 아무래도 네 분이 함께 생활을 한 게 오래됐기 때문에 아마 되게 편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 자, 연합뉴스의 김효정 기자님께서 질문해 주셨어요. 우리 캐롤라인 서 감독님께 질문 주셨습니다. K-팝 아티스트를 집중 조명한 넷플릭스 오리지널 다큐멘터리는 이번이 처음인데요. 블랙핑크에 주목하게 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이번 다큐멘터리를 통해서 블랙핑크 멤버들의 어떤 내적인 면모를 조명하고 싶으셨는지도 궁금합니다. 네, 넷플릭스가 YG와 작업을 그동안 해왔는데 이제 이 블랙핑크 다큐멘터리를 첫 프로젝트로 진행을 했는데요. 아마 블랙핑크의 팬인 것 같습니다. 그 개인적인 이야기를 좀 더 해보고 싶었습니다. 그 각각의 멤버들이 어떻게 이 블랙핑크라는 현상의 한가운데에 서게 됐는지, 어떤 경험이었는지 이런 이야기들을 해주고 싶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맞아요. 넷플릭스도 블랙핑크의 팬이고 정말 많은 분들이 블랙핑크의 팬이에요. 자, 뉴스N의 황혜진 기자님 그리고 아시아원 싱가포르에서 질문 주셨어요. 다큐멘터리인 만큼 그간 공연이나 방송 등 공식적인 자리를 통해 보여준 모습과는 다른 한층 다양하고 리얼한 모습이 담겨 있을 것 같은데, 다큐멘터리 출연을 앞두고 이제 공개적으로 개인적인 모습을 보여준다는 것에 대한 부담은 없었나요? 처음부터 진솔한 모습을 보여주고 싶다는 마음으로 이 프로젝트를 시작해서 뭔가 그런 부담은 없었고, 저희끼리도 이제 솔직한 이야기를 나누면서 더 많이 알아간 것 같고, 다시 한번 서로의 소중함도 느끼고, 뭔가 블랙핑크의 한순간 한순간을 뭔가 되짚어 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뭔가 블링크에게 블랙핑크의 더 많은 모습을 공유하고 싶어서 시작을 했는데, 저희한테도 꼭 필요했던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진짜 이번 다큐멘터리가 네 분에게도 큰 의미가 있네요. 지금 얘기를 듣고 보니까. 자, 좋습니다. 아마 그 순간을 기억할 수 있는 그런 다큐멘터리가 될 것 같고요. 오센의 김은혜 기자님께서 또 질문 주셨습니다. 넷플릭스의 세계의 걸그룹 최초 다큐멘터리 주인공이 됐는데요. 반대로 블랙핑크가 즐겨본 컨텐츠나 장르가 있다면 무엇일까요? 넷플릭스 컨텐츠 중에 제니? 네. 저희 다 시간 날 때 넷플릭스를 꼭 챙겨보는 편인데 저는 뭔가 킹덤도 진짜 재밌게 봤고 재밌죠. 종이의 집도 너무 좋아했고 재밌죠. 김요한 얘기 좋아했고 다크도 좋아했고 블랙미러 좋아했고 계속 할 수 오늘 안에 있어요. 오늘 안에 다 대답할 수 있나요? 네, 네. 그만큼 정말 실제로 저희가 너무 즐겨보고 너무 잘 뭔가 같이 작업해보고 싶었기 때문에 너무 기쁩니다. 저희 4명 다 너무 설레는 순간인 것 같아요. 굉장히 다양한 작품들이 많잖아요. 거기에 이제 딱 블랙핑크 세상을 밝혀라. 딱 오늘의 순위 딱. 자, 워크포인트 투데이 타일랜드에서 질문 주셨습니다. 캐롤라인 서 감독님께 질문 주셨어요. 다큐멘터리를 촬영하면 오히려 감독님께서 블랙핑크 멤버들에게 배운 점들도 있을 것 같은데 어떤 점인가요? 네, 제가 블랙핑크로부터 배운 점은 되게 열심히 일해서 거둔 성공이구나, 항상 최선을 다하고 있구나, 이런 점들을 볼 수 있었고요. 각각의 멤버들이 굉장히 의지력도 강하고 그리고 엄청 강렬하고 항상 꿈을 향해서 최선을 다해서 달려가고 있구나, 이런 점들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 정말 정말 흔한 말이지만
모든 결실은 노력의 결실인 거죠. 우리 블랙핑크가 얼마나 열심히 해서 이 자리까지 오를 수 있었는지에 대해서 또 감독님께서 다시 한번 느끼셨던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자, 다음은 한경닷컴의 김수영 기자님께서 질문 주셨어요. 연습생 시절부터 지금의 자리에 오기까지 멤버들이 지치지 않고 함께 달릴 수 있었던 가장 큰 원동력은 무엇일까요? 또 지금의 블랙핑크가 연습생 시절의 나에게 스스로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있다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뭔가 저희 네 멤버 다 블랙핑크로서 이루고 싶었던 목표가 굉장히 뚜렷했었던 것 같고 목표를 향해 달려갔던 그 한순간 한순간 다 서로에게 한 명이라도 지치지 않게 한 명이라도 힘이 빠지지 않게 의지가 될 수 있었던 것만큼 한 마음이었던 것 같고 개개인별로 스타일도 다르고 강점도 너무 다르지만 그거를 잘 뭔가 소화해서 저희끼리 그거를 소통하는 법을 배워서 잘 적용하고 있는 것 같아서 저희가 만약에 연습생으로 돌아간다면 제니 씨는 그 연습생 시절에 제니 씨한테 어떤 말을 해주고 싶어요? 뭔가 그 순간조차도 즐기면서 달려가라라고 말하고 싶어요. 돌아간다면 저희에게 다 뭔가 그때는 정말 눈 앞에 있는 월말 평가 한 번이라도 너무 잘해야겠다는 마음으로 그때 시간을 소중히 그때는 생각 못했는데 사실 지금까지도 저희끼리 자주 하는 말이 그때 참 재밌었다. 그때 더 많이 돈독해진 것 같고 그때 우리가 있으니까 지금이 있는 것 같다라는 말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네, 잘 하고 있고 열심히 하면 블랙핑크가 될 거야라고 말하고 싶어요. 왜냐면 그때는 모르니까. 그렇죠. 지금 이렇게 될 거라고 모르니까 뭐 불안하기도 하고 초조한 마음도 조금은 있었겠지만 너는 블랙핑크가 될 거야. 지금 이 순간을 즐겨. 지금 로제 씨가 격하게 고개를 끄덕이고 있어요. 좋네요. 너무 좋죠. 그런 것 같아요. 너무 좋네요, 정말. 자, 다음 질문은 스타뉴스의 공민아 기자님께서 질문 주셨어요. 우리 캐롤라인 서 감독님께 질문 주셨습니다. 이번 다큐멘터리를 통해 블랙핑크의 어떤 모습을 가장 담고 싶으셨나요? 아까도 이제 말씀을 해주셨는데 조금만 더 말씀을 해주신다면. 네, 저희가 이제 그냥 어릴 때부터 많은 노력을 해서 이 자리로 왔다는 거를 잘 알고 있었는데요. 블랙핑크가 그렇다는 것을. 그래서 각각의 멤버들이 시간이 흐르면서 얼마나 많이 성장을 했고 또 어떤 식의 연습생 시절을 보냈고 그래서 이렇게 블랙핑크가 되었는지 그 부분을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그냥 결과만 딱 놓고 보여주는 게 아니라 그 과정을 정말 보여주고 싶으셨던 것 같아요. 절대적인 노력이 있었고 그 걸어왔던 길이 어떤 모습이었는지 우리 캐롤라인 서 감독님께서는 그 모습을 가장 보여주고 싶으셨던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쿠키뉴스의 이은호 기자님, 오센의 김은혜 기자님, 그리고 콤파스닷컴 코란 신도우 인도네시아에서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다큐멘터리 제목이 인상적입니다. 이 제목은 어떻게 탄생하게 되었나요? 블랙핑크의 세상은 언제 가장 밝게 빛나나요? 자, 우리 블랙핑크 중에 로제 씨. 네. 제목은 저희가 다 같이 이제 스튜디오에 있었을 때가 있었는데요. 그때 이제 제목을 다 같이 영상 통화로 또 감독님도 계셨는데 고민을 막 하다가 저희가 이제 How You Like That이라는 곡이 있는데요. 거기 가사 중에서 Light Up the Sky라는 가사가 있어서 그때도 이 Light Up the Sky는 어떤지 이렇게 물어봤을 때 다 같이 너무 동의를 해서 너무 완벽할 것 같다. 이래서 정해진 그런 제목이고요. 저희가 가장 빛날 때는 언제입니까? 저희 넷이 다 같이 있을 때이지 않을까 싶어요. 그럼 right now? Right now. right now? 그럼 또 궁금해요. 블랙핑크로 활동하면서 이룬 성취 중에 가장 뿌듯한 점이 있다면 또 어떤 점인지도 좀 말씀해 주시죠. 질문을 주셨었는데 그것도 로제 씨가 블랙핑크로 활동하면서
가장 뿌듯했던 점. 가장 뿌듯했던 점이요. 너무 많을 것 같은데. 근데 제 생각엔 매번 저희가 컴백하고 뭔가 새로운 음악과 뮤직비디오 이렇게 를 너무너무 열심히 다들 이렇게 노력해서 만들어 놓고 그게 딱 나왔을 때 항상 되게 뿌듯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가끔 막 그런 작업하고 있고 뮤직비디오 촬영하고 있을 땐 정신없고 그쵸. 다들 막 너무 이렇게 뭐 이것저것 할 게 할 게 너무 너무 많죠. 많다 보니까 정신없다가 그게 딱 완성이 돼서 이 팬분들 앞에서 이렇게 딱 보여줄 때가 제일 뿌듯한 것 같아요. 네. 좋습니다. 자, 다음 질문을 드려볼게요. 문화일보의 김인구 기자님께서 질문 주셨어요. 정말 블랙핑크의 빠른 성장과 스타덤은 매우 놀라운 정도입니다. 놀라울 정도입니다. 이렇게 짧은 시간에 성공한 요인이 있다면 스스로 그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지수 씨. 아무래도 음악이 요즘에는 음악에 그치지 않고 이제 보여지는 것도 중요하고 이제 보고 듣고 이제 함께 느끼고 따라하기도 하면서 다양한 형태로 공감을 줄 수 있는 요소로 이제 바뀌었으니까요. 그런 면에서 저희가 항상 이제 새로운 걸 항상 보여주고 싶어 하고 이렇게 뭔가 하니까 이제 그런 것들을 좋아해 주셔서 저희를 많이 사랑해 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감사드린다고 말씀드리고 싶고 앞으로도 더 노력하는 블랙핑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네. 맞아요. 음악이 음악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진짜 종합 예술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도 우리 팀들이 정말 회의도 많이 하고 고민도 많이 하고 대화도 많이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지수 씨 그렇죠? 네, 아무래도 새로운 걸 준비할 때마다 저희끼리 정말 많은 의견을 내고 정말 내고 떨어지고 뭐 채택되고 막 이 과정이 항상 있는 것 같은데 월말 평가 같은데요, 약간. 거의 근데 항상 어떤 새로운 걸 낼 때마다 저희가 이상하게도 의견이 항상 잘. 네, 잘 맞는 것 같아요. 다 이 노래를 들었을 때는 이걸 상상하고 저희가 이 노래에서는 이런 퍼포먼스를 했으면 좋겠고 이게 항상 맞아서 더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아까 로제 씨 얘기 들으니까 제목도 딱 의견을 냈을 때 다 좋다. 네. 한 번에. 맞아요. 그러니까 되게 많은 제목들이 나왔었는데 다들 이러다가 딱 뭔가 하나 나왔을 때 다 괜찮다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게 생각이 잘 이제 맞아요. 서로 통하는 거예요. 스타일은 달라도 희한해요. 자, 다음 질문은 E.T. 엔터테인먼트 투나잇 빌 아라비 메나에서 질문 주셨습니다. 캐롤라인 서 감독님께 질문 주셨는데요. 이번 다큐멘터리를 통해 블랙핑크의 다양한 과거 영상들을 볼 수 있다는 것이 굉장히 인상적인데 이 영상들을 어떻게 수급하셨나요? 수급하는 과정이 어렵진 않으셨나요? 네, 이 운이 좋았던 게 YG가 그동안 이 기록들을 다 남겨놨더라고요. 블랙핑크의 연습생 시절 관련 영상을 굉장히 많이 갖고 있었고 또 백스테이지나 퍼포먼스 관련 영상도 많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정말 수백 시간을 들여서 그 푸티지들을 다 보고 이제 저희 제작자 모네와 마이클 셜키 저희 모두가 모여서 이 푸티지들을 보면서 많은 시간을 들여서 이거를 하나하나 봤고요. 그래서 굉장히 소중한 사진과 영상들이 많았습니다. 어린 시절을 담고 있는 그런 기록들이었는데요. 그거를 이렇게 공유할 수 있어서 굉장히 기쁩니다. YG가 이 모든 여러분들의 성장 과정의 그 자료들을 소중한 자료들을 다 가지고 있었고 그런 거를 또 감독님께서는 굉장히 럭키했다라고 또 표현을 해주셨는데 어떻습니까, 지수 씨? 이제 어려서부터 그런 모든 과정 예전에 연습생 때부터의 그런 영상들이 다 이제 오픈이 됩니다. 저는 너무 기대되는데. 저 즐기겠습니다. 기대해 주세요. 네, 기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다음 질문은요. 톱데일리 최지은 기자님, 경향신문의 김지혜 기자님, 그리고 코란신도 인도네시아, 코스모폴리탄 인도네시아에서 질문 주셨어요. 정말 많은 분들이 질문 주셨죠. 이 다큐멘터리가 제2의 블랙핑크가 되기 위해서 꿈을 향해 노력하고 있는 가수 지망생들에게도 많은 메시지를 줄 것 같은데요. 그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나 응원의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네. 뭔가 내가 좋아하는 게 뭔지 찾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고요. 그리고 항상 자신감을 갖고 나 자신을 아끼고 사랑했으면 좋겠어요. 정말 가장 어찌 보면 중요한 메시지죠. 이번 다큐멘터리를 보면 정말 후배들이 제2의 블랙핑크가 되고 싶은 후배들이 그런 마음이 들 것 같아요. 자, 다음은요. 산욱 타일랜드 그리고 신추 데일리 말레이시아 그리고 하이프 말레이시아에서 질문 주셨습니다. 다큐멘터리를 촬영하면서 가장 기억에 남는 순간이 있다면 하나씩만 좀 얘기 부탁드립니다 하셨는데 로제 씨부터. 네. 저는 개인적으로 저희 4명에서 연습생 때 영상들과 오디션 영상을 넷이 모여서 같이 봤어요? 빅스크린으로 봤어요. 빅스크린으로 되게 확대해서. 근데 그때 되게 재밌었던 기억이 있고요. 막 되게 옛날에 웃겼던 이야기들, 재밌었던 이야기들 보면서 서로 막 놀리기도 하고 그랬는데 그 장면이 제일 인상이 아니 그럼 네 분은 맞아요. 흑역사가 아니었나 봐요. 저는 가끔 제 옛날 영상 보면 정말 태우고 싶을 때가 있거든요. 저희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그거 보면서 하하 이러면서 이제 웃고 넘기는 거죠. 다른 분들도 하나씩만 지금 기억에 나는 거 있나요? 촬영하면서 제니 씨? 저는 캐롤라인 감독님이랑 이렇게 인터뷰처럼 대화하는 순간들이 많았는데 매번 그때마다 되게 긴장을 하고 들어갔는데 저도 모르게 말이 술술술 오픈돼가지고 어머 나도 모르게 편하게 얘기를 하다 왔네 이런 생각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이상하게 그곳에만 가면 로제 씨? 전 지선이 그 not bad but not good 이것도 너무 빨리 그 다큐멘터리 속 어디에 들어갈지가 궁금해요. 빨리 보고 궁금하죠? 싶어요. 그 보니까 탕후루 만들면서 나오는 대사 같은데 지수 씨는 혹시 그 장면이 제일 기억에 남나요? 그 장면이 이렇게 화제가 이렇게 됐죠. 나올 줄 뭔가 몰랐어갖고 그 장면 저도 보면서 되게 재밌고 저는 뭔가 이제 저도 아직 보지는 못했는데 그 테디 오빠께서 저희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셨을지 너무 궁금하네요. 인터뷰를 따로 했기 때문에 지금 네 분 모르시는군요. 궁금하네요 진짜. 자 리사 씨는요? 저는 이제 뭐 다 같이 모여서 그 우리 멤버 서로 그 아기 때 영상을 봤는데 그 로제 거를 제일 기억이 남아가지고 이제 여러분도 빨리 나 아기 때 영상 보셨으면 좋겠어요. 네. 다 기억에 남지만 특히 로제 영상 기대해 달라라고 지금 미리 빨리 내일이 돼야 될 텐데요, 그렇죠? 자 다음은요 문화일보의 김인구 기자님 워크포인트 투데이 타일랜드에서 질문 주셨습니다. 캐롤라인 서 감독님께 질문 주셨는데요. 블랙핑크와 함께 다큐멘터리 작업을 하면서 느꼈던 멤버들의 실제 모습과 본인이 생각했던 기존 이미지의 차이가 좀 있었던 순간이 있었나요? 블랙핑크 멤버들에게 놀랐던 순간이 있었다면 좀 말씀을 해주시죠. 네, 제가 블랙핑크를 처음 만난 거는 이제 백스테이지에서였습니다. 그 공연 전에 백스테이지에서 처음 만난 거였는데 너무 진솔하고 재밌고 친절하고 정말 너무 착한 소녀들이었거든요. 그래서 영화를 촬영하면서 되게 새로운 면모를 많이 볼 수 있었고 근데 다들 그 공유하고 있는 부분은 정말 이 끈기를 가지고 있다는 점이 굉장히 인상 깊게 다가왔습니다. 항상 이 원하는 꿈을 향해서 달려가는 성공하겠다는 이 끈기와 인내심 그리고 서로서로를 굉장히 응원하고 도와주고 있다는 점 그리고 가식 없이 솔직하다는 점을 같이 지내면서 알 수 있었습니다. 가식 없이 솔직한 점이 또 블랙핑크의 큰 힘이다라고 이제 말씀을 해주시면서 처음에 이제 백스테이지에서 만나셨나 봐요. 여러분들도 기억나시죠? 예. 그때 깜짝 놀랐대요. 너무나 그냥 소녀 같고 순진하고 착한 모습에 많이 이제 놀라셨다고 표현을 해주시고 그리고 굉장히 가감 없고 솔직한 모습. 그런데 무대 위에서는 또 굉장히 카리스마 있는 모습. 지금 로제 씨가 좀 전에 마이크를 들었었는데 그때 기억나요? 백스테이지에서 처음 만났을 때? 네 기억나는 것 같아요. 아직 감독님도 되게 따뜻하게 인사해 주셔서 저희 되게 기대했던 것 같아요.
그 순간부터. 왜냐면 감독님은 아마 그 전에 뭐 뮤직비디오라든지 어떤 이제 프로그램을 통해서 블랙핑크를 만났고 그때 이제 처음 만나는 거면 그 카리스마 넘치는 모습을 이렇게 보다가 실제로 딱 봤는데 그런 이제 또 상반된 모습 보시고 지금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다음은 이토 캐나다 그리고 사눅 타일랜드에서 질문 주셨어요. 연습생 시절부터 지금까지 내 멤버분들은 거의 10년이라는 시간을 함께 왔습니다. 자, 이 시간 동안 어떤 것들이 성장하고 달라진 것 같나요? 서로에게 배운 점들도 많았을 것 같은데 좀 얘기를 해주신다면요. 그냥 전체적으로 뭔가 많은 것들이 성장한 기간이었어요. 뭐 외면도 그렇고 내면도 그렇고 연습생 시절에 꿈꾸던 것들이 이제 하나둘씩 실현해 가는 거를 보면은 항상 놀랍고, 왜냐면 코첼라 같은 것도 저희는 연습실에서 항상 보던 그런 무대였는데 저희가 직접 서게 됐을 때는 정말 그냥 현실감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뭔가 다큐멘터리 촬영하면서 멤버들과 이제 서로 그런 얘기하면서 또 다시 보면서 그때 기억이 나고 그런 걸 공유하면서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예전에는 뭔가 저희끼리 뭔가를 위해서 막 달렸다면 이제 데뷔 후에는 저희를 지켜봐 주시는 분들이 있으니까 그 분들을 위해서 이제 더 노력하는 부분들도 생긴 것 같아요. 근데 뭐 많은 환경이 이제 바뀌긴 해도 저희 네 명이 항상 원하는 목표나 이제 가는 길은 항상 같은 것 같아서 저희는 좋은 것 같습니다. 아까 그 감독님께서도 이제 말씀 중에 정말 네 분의 끈기에 놀랐다고 이제 말씀을 해주신 부분이 있었는데 맞아요. 그 연습실에서 서로 목표를 향해 달리고 코첼라 그 영상으로만 보던 그 무대에서 그 모든 게 이루어지는 과정을 함께 겪는다라는 건 참 축복이다라는 생각이 들고 자 멤버들에게 배운 점도 그러면 좀 하나 말씀해 주신다면 아까 질문에 있었는데 이런 점 멤버들에게 배운 배운 점이요? 점. 아무래도 제가 만약에 뭐 서로 그렇겠지만 서로 지칠 때도 있고 뭔가 이렇게 좀 놓고 싶을 때도 그쵸, 있고 이럴 그쵸. 때도 있는데 그럴 때마다 어쨌든 저희는 같은 목표를 향해 달려가는 사람들이니까 어쩔 땐 자극이 되기도 하고 어쩔 땐 위로가 되기도 하면서 서로가 서로를 이렇게 잘 끌고 가주는 그런 점들이 되게 좋은 것 같아요. 맞아요. 진짜 가족이네요. 서로 너무 잘 아니까 오늘은 내가 좀 더 에너지를 내고 서로가 그 균형을 맞춰가는 그 과정인 것 같아요. 자, 좋습니다. 다음 질문은 리파이너리 29 USA에서 질문 주셨어요. 블랙핑크는 멤버들이 각각 다른 배경에서 자랐고 삶의 방식도 달랐는데 어릴 때 이렇게 다양한 문화들이 합쳐진 블랙핑크와 같은 그룹을 봤다면 어떤 영향을 줬을 것 같나요? 하셨네요. 뭔가 서로 자라온 환경이나 문화가 너무 달랐지만 딱 연습생 때 같이 얘기를 하다 보면 가고 싶은 이뤄내고 싶은 목표나 하고 싶은 음악에 대해서는 정말 항상 한 마음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더 그 시절부터 서로 장난을 치면서 여유가 있기도 했고 서로가 서로를 닮아가기도 하고 그러면서 그룹이라는 서로의 부족함도 채워줄 수 있었던 것 같아서 팀워크가 저희는 뭐 서로 그냥 눈만 봐도 그냥 서로의 마음을 이해할 정도로 좋다고 생각해서 그런 면이 블랙핑크에 말을 하다가 있었어요. 네, 그런 팀워크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 보러 온 사람들도 그 저희의 그런 긍정적인 에너지를 받으면서 다른 가수 죄송해요. 아니에요. 지금 말을 잘하고 있어요. 하다가 네. 왜냐면 다른 사람들한테도 좋은 영향을 주고 싶다로 끝내려고 했는데 말이 엉켰습니다. 왜냐면 지금 사실 전하고 싶은 메시지가 많을 것 같아요. 왜냐면 그 긴 시간 동안 서로 다른 문화에서 자랐고 다른 또 나라에서 자랐는데 그런 문화들을 뛰어넘는 목표 그 가고자 하는 방향 그 하나로서 지금의 블랙핑크가 있었던 거기 때문에 아마 지금 이제 또 새로운 꿈을 꾸는 그런 소녀들에게
전 세계에 있는 분들에게 각각 다른 나라, 다른 문화는 상관없다. 여러분들의 꿈이 같다면 제2의 블랙핑크가 될 수 있다라는 메시지를 충분히 줄 수 있다는 생각이 너무 들어요. 잘 정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니, 바로 그거예요. 하고 싶었던 얘기가 그거 아닙니까? 바로 그거예요. 난 너무 알겠는데? 감사해요. 통했어요. 통했죠. 자, 그때는 사실 이렇게 다국적인 느낌의 그룹이 만약에 있었더라면 그런 영향을 또 빨리 받을 수도 있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지금이 또 블랙핑크가 전 세계의 꿈을 꾸는 그분들에게 그런 영향을 줄 수 있다라는 건 참 기쁜 일 아니겠습니까? 네. 자, 아마 이 다큐멘터리를 보고 또 많은 분들이 꿈을 꾸고 이루고 그런 과정이 생겨날 것 같아요. 자, 다음 질문 한번 드려볼게요. 피멜라 그리고 리프탄6.com 인도네시아에서 질문 주셨습니다. 혹시 블랙핑크로 데뷔한 후 평범한 삶에서 그리운 것도 있었나요? 제 생각에는 저희가 이제 연습생 시절부터 같이 좀 컸잖아요. 어렸을 때부터. 그래서 그런지 데뷔 이후에 뭐 많은 것들이 바뀌긴 했지만 저희끼리 이제 일하고 있거나 이럴 때는 뭐 똑같은 것 같아요. 뭐 데뷔 전이나 지금이나 뭐 16살, 17살 그때 연습했던 그 모습들이 아직 많이 남아 있어서, 그래서 그냥 멤버들이 있어서 다행인 것 같고, 다행히 그것 때문에도 너무 막 그립거나 그런 건 많이 없는 것 같아요. 왜냐면 지금은 정말 전 세계에서 사랑받는 블랙핑크가 됐지만, 그때 정말 연습생 때 그 평범한 일상을 공유했던 분들이 항상 같이 있으니까 네네네. 그때 모습을 또 잃지 않고 있군요. 네. 자, 좋습니다. 다음 질문은 정말, 이 질문은요 정말 많은 기자님들께서 해주셨어요. 와, 정말 많이 해주셨어요.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리면서 허월드 싱가포르, 그리고 유위클리 싱가포르, 스카이 뉴스, UK GMA 뉴스 온라인 필리핀, 그리고 IDN 타임즈 인도네시아, 그리고 카판라기닷컴 인도네시아, CNN 인도네시아에서 질문 주셨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데뷔 후 4년이란 시간 동안 코첼라 무대에서도 서고 세계적인 아티스트들과 콜라보레이션도 진행하는 등 정말 큰 성공을 거뒀는데, 앞으로 또 이루고 싶은 목표가 있을까요? 자, 내년인 2021년은 블랙핑크는 과연 어떤 모습, 또 10년 후에 블랙핑크는 무엇을 하고 있을까요? 네, 지수 씨. 일단 뭐 저희가 얼마 전에 첫 정규 앨범이 나와서 일단 그 활동에 최선을 다하고 싶고, 저희는 뭐 데뷔 후 오늘까지도 새로움과 도전을 두려워하지 않고 항상 뭔가 이번엔 또 어떤 모습을 보여줄 수 있을까에 대해서 시도를 해왔는데, 아까 말했듯이 이제 음악은 더 확장성이 있는 그런 컨텐츠가 되었으니까 음악뿐만 아니라 모든 면에서 계속해서 도전하는 모습을 보여드리고 싶고, 그런 의미에서 이제 저희가 내일 공개되는 블랙핑크 세상을 밝혀라는 이제까지 보여드리지 않은 부분들을 많이 보여드리고 공유하면서 또 앞으로 발전해 나갈 저희 블랙핑크의 발디듬이 될 수 있는 그런 다큐멘터리가 되지 않을까 생각해서 뭐 기대됩니다. 그리고 10년 후에도 뭐 저희는 블랙핑크의 색깔을 잃지 않으면서 항상 또 새로운 무언가를 찾으면서 저희끼리 뭔가 회의를 하고 있지 않을까요? 그럴 것 같아요. 네. 또 다른 블랙핑크를 위해서, 또 새로운 모습을 위해서 또 달려가고 있겠죠. 왜냐면 데뷔 4년 만에 정말 수많은 것들을 이뤄냈기 때문에 또 10년 후에 블랙핑크도 무척 궁금합니다. 그리고 얘기를 들어보니까 넷플릭스 이번에 이 다큐멘터리를 딱 기점으로 그 전과 그 후가 또 달라질 거라는 느낌이 드네요. 예, 좋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정말 다양한 질문, 좋은 질문 많이 해주신 기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주신 질문 질의응답은 여기까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실 궁금한 점들은 더 많지만 시간 관계상 여기서 마무리를 하고요. 아마 블랙핑크에 대한 더 많은 이야기, 바로 내일 공개되는 넷플릭스 최초의 K-팝 다큐멘터리 블랙핑크 세상을 밝혀라를 만나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